네, 이한주택TV입니다. 이렇게 길이 이쁘고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여기는 어딜까요? 네,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마을. 그리고 산책로 치고는 이쁘게 잘 돼 있는 이곳 이망선 그린웨이. 그리고 시립박물관. 그리고 문신미술관과 마산시내에서 제일 큰 추산 근린공원을 끼고 있는 미술감뷰 경매물건인 201 타경 4037 창원 마산 하포구 추산동 물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201 타경 4037 창원 지방법원 마산지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든 법원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매각기일은 내년 1월 5일이고요. 내년 1월 5일 경매 2개에서 진행되는 물건이고, 자, 물건지 주소는 창원시 마산 하포구 추산동 신추산 아파트 103동 9층에 위치한 917호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6,900만원이었는데요. 1차, 2차, 3차가 유찰되고 지금 51% 가격인 3,532만 8천원 최저가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하고 채권자는 국민은행. 자, 개시 결정이 좀 시간이 지났어요. 2021년 11월 16일 개시 결정 이루어진 물건이고, 자,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 건물 면적은 40.18, 약 14평에서 15평 정도가 되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18년도 8월 24일 소유권 이전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물건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자, 2022년도에 주택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이 말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자, 이미 경매는 국민은행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국민은행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2021년 9월분 관리비 고지서당 관리비가 약 76만원이 연체되어 있다. 근데 지금 2022년 12월 달이죠. 그러면 76만원에 1년치 미납 관리비가 누적돼 있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 보면 10층 중에 9층 96년도 사용 승인했으니까 26년 된 아파트고요. 자, 왕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다. 아까 지도 잠깐 보셨겠지만, 자, 오르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에 산이 놓여 있고요. 자, 오르막 뷰는 뭐 괜찮을 것 같다. 뷰는 좋을지 몰라도 약간 오르막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고 갑니다. 자, 임차인 현황 이모모 씨가, 자, 2022년도 6월 15일 전입일자 6월 23일에 확정일자 받으셨고 배당 요구는 12월에 하셨습니다. 자, 소액 임차인이다. 자, 아까 근저당이 2018년도에 설정이 됐죠. 2018년도 8월 24일 그 기준으로 해서 주택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 해당이 되겠죠. 8월 24일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해당이 되니까 그 밖의 지역이고, 자, 보증금의 범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 소액 임차인으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최우선 변제액은, 자, 배당금의 50%죠. 50%. 그리고 맥스가 1,700만원까지다. 그러니까 일예로 만약에 배당 금액이 3,600만원이었다라고 치면 50%면 얼마입니까? 50%면 1,800만원이지만 최우수 변제금의 맥스치는 얼마라고요? 1,700만원. 그래서 1,700만원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금으로 배당이 최우선적으로 지급이 되고, 그 이후에는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기타 사항을 체크해보면요. 개문이 가능하여 내부를 확인한 바,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에어컨 및 세탁기 등 일부 빌트인 가전이 소재한다. 하나, 대부분 공실 상태로 입주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임차인의 존재 의무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입사대 열람상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아까 봤듯이 2021년도 9월 기준으로 미납관리비가 약 76만원 있었고, 지금까지 미납관리비는 누적되고 있는 데다가 현재까지 공실 상태다라는 부분, 그리고 빌트인 가전이 소재한다. 이 가전이잖아요. 가전. 경매 낙찰받아서 집에 개문하고 들어갔는데
딱 가전이 놓여 있다. 이것까지 저희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순전히 저희는 부동산 관련된 거죠.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이 가전 관련돼서는 소유 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유가 뭐 집주인 거라고 하면 집주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사고 팔든지 아니면 됐다 너네가 써라 이런 식으로 협의가 완료돼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아니면 뭐 들고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상에서 주택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날 주택 임차권 등기가 설정됐고요. 내용을 보면 임대차 계약은 2019년도 10월 3일에 했고 실제 점유 개시는 10월 7일에 했습니다. 주민등록은 좀 뒤에 했네요. 2020년 6월 15일에 했고 확정일자는 6월 23일 날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좀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종종 보게 되거든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 이럴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자,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시켜줘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된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일단 점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그러니까 점유 기준을 이제 없애주는 거죠. 굳이 점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종전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켜 줄게 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그래서 요건이 두 개입니다. 딱 두 개. 임대차가 끝났냐? 그런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냐? 그러면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가 끝났다는 기준이 계약 기간의 만료만 포함되냐? 뭐 2년 계약을 해서 계약서상 2년 계약을 해서 2년을 다 채워야 되냐? 그거 아니다. 해고 통지에 따라서 종료될 수도 있고 뭐 2년 살다가 나 중간에 나가겠다. 합의가 됐을 수도 있죠. 합의 해지된 경우도 임대차가 끝난 걸로 본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자, 전액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근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집주인이 3천만 원만 우선적으로 주고 2천만 원 이따 줄게요 하더라도 뭐 신청할 수 있다고 나 다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임대차가 끝난 경우도 해당이 되고 보증금도 다 못 받았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범위는 대항력이 있든 없든 요 1번 사항 임대차가 끝났냐 보증금을 받지 못했냐 이 내용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이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전차인은 안 된다. 전차인은 안 된다. 전차인은 왜?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수반되는 비용들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효과는 뭐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내가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이전에 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또 취득하게 된다. 취득하게 된다. 그럼 내가 우선순위로 올라가냐? 이건 아니고요. 자, 다만 적어놨죠. 다만 주요한 사항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이전에 뭐 저당권, 뭐 근저당이라든지 뭐 가압류라든지 이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 담보권 실행에 대한 또 권리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게 된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보다 우선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 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는 앞서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을 배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이란 말은 앞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야. 그래서 소액 보증금 뭐 최우선 변제해 주세요 라고 해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임차권 등기 후에 이미 앞에 사람도 못 받았는데 뒤에 사람이 뭐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절대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비록 소액 뭐 이 지역은 뭐 5천만 원 밑에까지 보증금 5천만 원 밑에까지는 소액 임차인으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최소한의 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요건 꼭 체크하고 가시고요. 자, 그리고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에 반한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집주인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집주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 이걸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주면 이 보증금 줄게. 이렇게 집주인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말소시켜줘야 내가 돈을 주지. 이렇게 뭐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왜? 자,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이미 이행지체,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못 받은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새로이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 게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자, 이미 돈을 못 받아가지고 돈 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 네가 그거 해지시켜주면 말소시켜주면 내가 돈 줄게 하는 행위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우선이다? 보증금을 먼저 주는 게 의무다. 그렇게 받고 나서 말소를 시키는 거다. 이해됐죠? 보증금을 받고 나서 말소시켜주는 거다. 집주인이 이렇게 때를 씌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발효되고부터는 연 5%의 보증금 지연 이자까지 붙습니다. 자, 보증금 주기로 했는데 안 줬잖아요. 그러면 최소 5%의 지연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발생해요. 이까지 챙겨 받으셔야 되고, 자, 지연 손해금은 민법상 5%가 발생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지급 명령 같은 거죠. 지급 명령. 이거 지급 명령 같은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이 5%가 12%로 올라가요. 12%. 만약에 내가 1억이야. 1억. 보증금이 1억인데 1년 동안 안 주잖아요. 그러면 1200만 원에 이자를 붙여서 받아야 됩니다. 붙여서 받아야 되고 주는 입장에서는 붙여서 줘야 돼요. 하고 등기부 등본상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새로 세입자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못 받은 경우라면 이런 것까지 요구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감정평가서 보면 왜 감정가가 왜 이렇게 높게 나왔나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죠. 6,900만 원이나 잡혀 있는데 기준 시점이 2021년 11월 달이었다. 마산이 한참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 그 시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은 높게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위치는 여기 있어요. 자, 추산동의 유일한 아파트입니다. 유일한 아파트다. 주변으로 뭐 창원 푸르지오도 들어오고 여기 뭐 재개발 지역도 예상되어 있고 여기 근린공원도 위치하고 있고 박물관, 미술관 위치하고 있고 벽화마을도 옆에 있다. 걷기는 좋다. 걸어다니고 산책하고 하고 그렇게 살기에는 참 좋다. 이 말은 교통편은 조금 좀 뒤처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도보 거리 선상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위치하고 있고요. 자, 상권지와도 그렇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준공연호를 보면 26년 차고 총 세대수는 342세대. 자, 주차가 76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 힘들다. 주차난 있고요. 주차난 있고 게다가 여기는 오르막이죠. 오르막이 위치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연평균 한 84,000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9만원 정도 9만원 정도 매달 관리비가 나온다. 그러면 아까 2021년도 9월까지 미납 관리비가 뭐 76만원 정도였잖아요. 76만원 정도였으면 지금까지 하면 또 1년치 더하면 한 뭐 거의 뭐 150, 200 사이에 미납 관리비가 누적돼 있겠네요. 그죠? 뭐 공연 관리비까지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요거 한 곱하기 2 그 정도까지는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입니다. 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500m 거리 안에 다 500m, 600m 거리 안에 다 있고요. 주변 입주도 있죠. 아까 봤던 것처럼. 자, 가격 흐름을 보면
실제 가격이 그렇게 막 크게 뭐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변동폭은 안 보이고 이렇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지금 흐름이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 아파트 시세, 아파트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건 또 우상 아파트는 다른 동입니다. 거기 비해서 훨씬 싸다. 훨씬 싸다. 전세 가격은 2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매매 가격은 거의 뭐 3배가 차이 난다. 그래서 상당히 싼 가격이다. 그리고 시장 강도를 보면 매매 시장 강도가 전세 시장 강도보다 높은, 매매가 우선되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산동 매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아파트의 매매 그래프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300세대짜리 아파트가 보여주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렇게 거래량이 계속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뭐 상당히 많고 뭐 이런 거 그건 아니다. 거래량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전세 거래량은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자, 게다가 급지를 보면 추산동은 창원, 마산, 하포구에서도 이 급지가 제일 싼 지역이다. 이 말인즉슨 제일 딸리는 데다. 급지 자체가 제일 뒤에 있는 데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1동, 101동, 여기 중간이 102동, 제일 높은 것이 103동이죠. 근데 주변을 보면 뷰를 가릴 게 없어요. 그래서 뷰는 좋겠죠. 시가지 뷰는 좋을 것 같고, 자, 물건지 위치가 여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요 두 번째 9층. 그럼 제일 꼭대기가 10층이었으니까 10층 바로 밑에겠죠.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겠네요. 여기. 그럼 바로 미술관이 보이겠죠. 미술관이 보이고, 여기 뭐 15호, 16호보다는 15호, 16호는 이게 뷰가 가릴 것 같고요. 이쪽으로 맞죠? 가릴 것 같고 17호 정도 되면 그래도 뷰가 괜찮을 것 같네, 그죠? 이쪽 뷰가 그렇게 크게 가릴 것 같진 않다. 뷰는 괜찮겠네. 뷰는 괜찮겠네. 그리고 바로 주변으로 여기 초등학교 보이고요. 여기가 미술관, 박물관이고요. 저 앞에 이제 상권지가 보이죠. 상권지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 상권지 요 앞길로 여기 철길이 지나갔죠. 아까 얘기했던 요 폐쇄된 철길을 이제 산책로로 바꿨다. 그래서 걸어 다니기에는 뭐 괜찮은 뭐 것 같지만,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차가 다니기에는 요쪽 아파트 단지 이쪽으로는 차가 다니기가 거의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내부 사진을 보면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지도 마산 하포구에서 가장 뒤처진 지역이고, 아파트라고는 이 아파트밖에 없고, 게다가 주차난도 심각하다. 다만 뭐 주변에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뭐 지근 거리에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평수는 크지 않지만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괜찮은 평수라고 보여진다. 또 가격도 지금 거의 4천만 원도 안 되는 최저 가격으로 올랐으니까 실제 거래 가격이 지금 뭐 5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 4천에 낙찰을 받아서 5천에 팔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아파트가 한 26년이나 돼서 그래서 또 고쳐야 될 게 많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잖아요. 근데 내부 사진을 또 옥션에 들어가서 보니까 확인하니까 내부에는 그렇게 뭐 작업할 게 없어요. 이미 인테리어가 다 돼 있어. 아까 빌트인한 그 가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탁기 빌트인 해갖고 넣어놨고, 그죠? 세탁기도 확인이 되고, 덕트도 수리를 했고요, 그죠? 조명도 바꿨고, 보니까 이 가벽이죠. 파티션도 해놨고, 문도 다 칠해놨고, 벽지도 다 해뒀고, 방판도 했고, 싱크도 교체했고, 인테리어 하는데 돈 안 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비록 이 뭐 가전들을 처리하는 뭐 협의 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또 압니까? 주인이 그냥 쓰십시오 라고 하면 땡큐인 거죠. 땡큐인 거고. 자, 이렇게 보니까, 요 보세요. 딱 봐도, 문틀하고 이런 거 다 해놨어요. 그죠? 문틀하고 문하고 벽지하고 바닥하고 이렇게 다 수리를 해놨고, 에어컨도 붙어 있는 상태고요. 밖에 조명들도 또 이쁘게 달아놨네. 조명들도 이쁘게 달아놨고, 그죠?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뭐 좋은 환경으로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은 집이구나까지 확인이 됩니다. 다만 입지가 딸리고 뭐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지금 뭐 부동산 흐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요런 거는 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조금 되긴 해요. 가격 부담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매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면 실제 거래가 아예 없는 또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일정 수준 뭐 한두 건씩 매달 있는 곳이라서 적정한 수준의 내가 이익 정도 선을 잡아놓고 간다 그러면 인테리어비는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일단 들죠. 하고 여러 가지들 가격적인 부분만 내한테 메리트 있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요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